짓을 한 거예요? 우리한테 무슨 억하 심정이 있어서? 내가 셀이 엄마야. 뭐? 신라주주? 전화 너머로 한순간 정적이 흘렀고 곧 독고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런 얘긴 정말 처음 듣습니다. 금시초문이에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레 덧붙였습니다. 사실 최근에 우리 신라주조 홈페이지에도 이상한 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익명으로 신라주조가 무슨 조작을 했다는 식의 루머였죠. 저도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우리 회사를 음해하려는 게 아닐까 싶던 참이었습니다. 동석은 차분하게 받아쳤습니다. 혹시 내부 직원 중 누군가가 선을 넘은 행동을 한 건 아닐까요? 피해가 커지기 전에 확인하셔야 할 겁니다. 독고탁은 짧게 숨을 고르며 낮은 톤으로 답했습니다. 에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쪽에서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동석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신라주조 회장실. 독고탁은 한 손에 만년필을 쥔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태가 이렇게까지 번질 줄은 몰랐는데 그는 잠시 눈을 감은 채 숨을 고릅니다. 이미 모든 시나리오는 머릿속에 정리돼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불똥이 튈 걸 대비해 그는 소전무를 향한 꼬리 자르기를 준비하고 있었죠. 이건 자네가 알아서 마무리해. 짧은 한마디에 그의 속셈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전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만 그 눈빛은 결코 순응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라앉은 분노가 그 눈 안에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소전무가 먼저 말을 꺼냅니다. 회장님, 전 25년간 신라주조의 뼈를 묻었습니다. 연으로 치면 1년에 1억, 그러니 25억이겠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눈을 들어 독고탁을 정면으로 바라봅니다. 제 충성에 대한 값을 받고 싶습니다. 독고탁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지금 협박하는 건가? 소전무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협박 아닙니다. 계산입니다. 탁 회장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손을 흔듭니다. 자네, 그렇게까지 말할 건 없잖아. 우리 사이에. 하지만 속으로는 계산기를 두드리듯 빠르게 상황을 정리 중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카드값에도 벌벌 떠는 자신이 25억을 건네야 하는 상황이라니 말도 안 되는 요구였죠. 하지만 소전무는 묵묵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한 장면에서 말보다 무거운 결심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서울 어딘가의 골목길. 마스크를 쓴 소전무는 기자와 마주합니다. 그는 조용히 USB를 내밀며 말합니다. 이 안에 있습니다. 신라주조가 거짓 제보자를 사주했다는 증거.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밤 9시 뉴스 화면을 가득 채운 헤드라인에서 독수리술 도가를 위기로 몰아넣은 거짓 묵은쌀 영상. 그 배우는 신라주조인가? 일을 마친 오천수는 오늘도 커피를 고르는 척 편의점에 들려서는 미순과 오붓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TV에서 터져나온 뉴스 속보를 듣자마자 천수의 움직임은 멈췄습니다. 둘은 눈은 휘둥그레졌고 천수의 손에 들고 있던 커피캔이 흔들렸습니다. 이게 진짜였네. 그는 곧장 핸드폰을 꺼내 들고 전화를 겁니다. 형수님, 지금 뉴스 보셨어요?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광숙은 뉴스 속보를 보고 난 뒤 그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역시 독고탁 그 인간이 한 짓이었어. 그 시각 독고탁은 서전무의 집 앞에 주차된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핸들 위에서 떨렸고 이마엔 진땀이 맺혔습니다. 계속해서 걸던 전화는 끝내 받지 않았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결국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탁 회장은 말을 아끼며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소전무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25억은 부족합니다. 그건 단지 충성에 대한 보상이었고 당신이 날 버린 그 순간부터 그 값은 2배로 뛴 겁니다. 50억, 그게 제 인생 값입니다. 50억, 그 말이 끝나자마자 독고탁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이마엔 깊은 주름이 잡히고 입꼬리는 경직됐으며 양쪽 콧망울이 퍼르르 떨렸습니다. 의자 등받이에 등을 세차게 기대며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 50억? 그 말은 당황이었고 동시에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소전무의 입을 막기 위해서는 협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고탁은 고개를 살짝 떨군 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자네 말은 이해하네. 하지만 요즘 회사 사정이 여의치 않아. 그 금액은 너무 크지 않은가.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마지막 협상의 틈을 찾아보려 했습니다. 그의 말에 소전무는 눈을 피하지 않고 조용히 받아쳤습니다. 회장님, 그건 회사 입장이고 저는 제 인생 값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만 잘 마무리되면 신라주조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회장님 입장에서 봐도 이건 싼 값입니다. 독고탁은 말없이 뒷목을 움켜쥡니다. 이마엔 식은땀이 흐르고 입술은 말라붙었습니다. 그가 감당해야 할 건 돈이 아니라 소전무가 가진 진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기자회견장. 마광숙은 단상에 서서 또박또박 선언합니다. 독수리 술도가는 유기농쌀과 깨끗한 공정으로 단 한 길만을 걸어왔습니다. 그 진실을 더 이상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이번 회차 폭로와 반격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소전무의 선택, 독고탁의 최후.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예측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하루 드라마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반갑고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